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의 방향에 베팅을 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죠. 바로 원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유는 올 들어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연초에는 최고 배럴당 65달러였는데 현재는 20달러 수준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네요. 참고로 이 원유 가격을 볼 때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원유 현물 가격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이 가격을 사겠다고 거래를 하는 선물 가격을 봅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60달러 선에서 20달러 선까지 급락을 한 거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유의 가격 여건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원유 선물 ETF로 유입되는 투자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금이 이 원유 관련 상품으로 유입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에 126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2,345억 원이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가격은 3분의 1 나서 박살이 나고 있는데 오히려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죠.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 비정상적인 가격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주식 폭락장에 삼성전자 매수세가 급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원유라는 게 매장량이 있다고 그냥 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채굴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원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유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타이밍만 잘 잡으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유가라는 게 투자 자산이 아니라 휘발유나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커머디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처럼 전일 대비 1%, 2%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1, 2달러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가가 20달러 수준이니까 하루에 1달러만 올려도 5%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방향만 잘 잡으면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원유 선물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은 하루 만에 10%, 20% 움직이는 게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유가 투자가 꽤 일리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더 내려갈 놈이 이게 크지가 않아 보이는데 오를 때는 10%씩 20%씩 올라주니 이만한 투자 기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실 저만 해도 유가 투자 언제쯤이 좋을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지금 세계 석유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을 그리고 이 원유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은 유가로 돈 벌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우선 석유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이 석유 같은 코모디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 딱 두 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공급과 수요 모두가 최악입니다. 물론 가격 결정 요소의 생산 원가라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전혀 안 중요할 정도로 이 공급 수요에 마이너스 영향이 강력합니다. 연초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를 넘던 유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배경에는 사우디와 러시아 두 나라 간에 석유 생산을 둘러싼 치킨 게임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뭐죠? 내가 다치더라도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 생산 원가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유가 전쟁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2016년에도 사우디와 이번에는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 간에 치킨 게임이 벌어졌는데 배럴당 100달러를 효과하던 유가가 25불까지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석유 생산 업체들이 줄도 산다 했는데 결국 사우디도 오래 버티진 못하고 감산에 나서면서 다시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때 오펙이라고 하죠. 중동 산유국과 러시아 같은 넌 오펙, 얘네들 합쳐서 오펙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국가들이 합심해서 일일 원유 생산량을 감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가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우디가 원래 부자라고 하지만 이란 같은 나라는 석유 수출 말고는 팔아먹을 게 없는 나라거든요.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뿐더러 이 합의가 되더라도 남의 나라의 그 유전에 가서 직접 감시를 하지 않는 이상 생산량을 갖다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나라들이 몰래 합의를 어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그나마 2016년 이후에는 각자가 다들 절박한 처지인지라 자진신고 열심히 하면서 겨우겨우 이 합의가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작년 19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총 170만 배럴 감산까지 잘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유가가 충분히 오르지 못하니까 사우디가 야 이걸로 안 되겠다 좀 더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러시아가 여기서 더 이상 못한다 하면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우디가 폭탄 선언을 하죠. 기존 합의가 종료되는 4월부터 원래 일 970만 배럴 생산하던 거를 1230만 배럴로 260만 배럴을 더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랍에미리트는 기존보다 100만 배럴 늘려서 매일 300만 배럴까지 증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뭐 거기 한술 더 떠서 앞으로 500만 배럴까지 생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1130만 배럴에서 하루 50만 배럴 추가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온 나라 합심해서 겨우 170만 배럴 줄였는데 이거 한번 협상 빠그러졌다고 500만 배럴 늘어나게 생긴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로 공급 폭탄이 매일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아무리 이 가격이 미리 반영한 하지만 실제 증산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공급 쪽 얘기만 해도 이렇게 깜깜한데 문제는 수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글로벌 석유 수요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일시 셧다운 되는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더 나아가서 집에서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는 국가적 락다운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락다운을 한다는 거는 소비도 주는 거지만 차를 타고 이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일부 지역과 이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억 인구의 인도도 강력한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사들 보면은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면은 다니면서 이렇게 몽둥이를 때리고 얼차려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원유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 중입니다. 지금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를 겨우 지키고 있는데 이게 언제 깨져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급기야는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유가가 등장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등장을 합니다.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라니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주 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실물 가격이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원유 가져가주면 돈을 오히려 쥐어주겠다는 거죠. 이래도 석유 가격이라는 거에 바닥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버티다 보면 결국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치킨 게임 같은 경우는 국가 간 정치적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유가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유에 투자할 때는 원유 실물을 사는 게 아니라 원유 선물 ETF나 또는 ETN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들이 뜻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원유 가격이 10% 오르더라도 5%밖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특히 이런 현상이 최근에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ETF나 ETN에 투자하실 때는 이 괴리율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품들이 원 지수 가격을 추종하는데 현실적으로 똑같이 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3% 이내 괴리율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괴리율이 70%가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원래는 1,000원이어야 되는 게 1,700원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1,700원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밤에 원유 가격이 안 움직이더라도 다음날에 마이너스 70%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1,000원이었으니까. 이건 모 증권사의 레버리지 ETN 가격인데 괴리를 보시면 엄청나죠. 3월 10일 같은 경우가 70%가 넘는 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증권사 자체 자본금의 규모나 유동성이 최근 시장의 거래량이나 변동폭을 못 따라가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원래는 증권사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라고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ETF가 시장에서 제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호가를 촘촘히 넣어주고 거래를 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런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괴리율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내 증권사가 후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해외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NH증권에서 쓴 자료를 보면은 과거 2016년 유가 급락 이후에 회복기의 대표적인 원유 ETF 상품 수익률을 보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원유 가격은 30%가 올랐는데 그걸 추종하는 ETF 상품이 5%밖에 못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원유에 투자한 해외 ETF가 있었는데 상장 폐지되어 버린 겁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가 1일 변동폭의 3배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N이었는데 유가가 하루에 20-30%씩 흔들려 버리니까 상품 자체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청산되어 버립니다. 언젠가 회복되겠지 기대하시던 분들은 소중한 자산이 회복의 기회 없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원유 상품 가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 레버리지 WTI ETN입니다. 레버리지니까 1일 변동폭의 2배를 따라가는 상품이죠. 근데 이게 연초에 19,025원이었는데 지금 1,610원입니다. 무려 90%가 넘게 하락을 했죠. 그럼 반대로 유가가 이 수준인 $60를 회복하면 10배가 되는 것이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참 살벌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원유 같은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원유 선물 ETF에는 롤오버 같은 이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동폭의 2배, 3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속 터지는 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2배, 3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뭐 큰 투자의 기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에서 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변동폭이 큰 시장을 보면은 뭐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엉덩이가 뭐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